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이 평범해 보이는 녹색 씨앗이 대체 어떻게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향긋한 커피 원두가 되는 걸까 하고 말이죠. 오늘은 바로 그 커피 로스팅의 매혹적인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한 단계 한 단계 저랑 같이 따라가 보시죠. 네, 바로 이 질문이죠. 녹색 씨앗은 어떻게 향기로운 커피 원두가 될까? 이게 바로 모든 것의 시작점입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마시는 그 커피 한 잔, 그 뒤에 숨어 있는 이 놀라운 변화의 비밀을 지금부터 함께 파헤쳐 볼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제대로 빠져들어 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할 여정은 크게 5단계로 나뉘어 있습니다. 먼저 로스터의 기본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원두가 겪는 물리적인 변화, 또 맛과 향을 어떻게 조절하는지, 그리고 수초로 보는 핵심 변화들,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안전 문제까지 이 순서대로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섹션, 로스터의 기본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이 기계와의 만남입니다. 모든 로스터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도구인 로스팅 머신에 대해서 먼저 알아봐야겠죠? 이 기계를 이해하는 게 모든 것의 시작이니까요. 이게 바로 가장 일반적인 드럼 로스터의 핵심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커피 로스팅의 심장부죠. 한번 과정을 따라가 볼까요? 자, 먼저 조기 B, 호퍼에 생두를 넣습니다. 그럼 그 생두는 D, 바로 이 회전하는 로스팅 드럼 안으로 들어가서 볶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때 로스터는 뭘 할까요? C, 이 온도 표시기를 정말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모든 걸 제어합니다. 그리고 A, 애프터버너는 로스팅 중에 나오는 연기를 깨끗하게 태워서 처리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이 네 가지가 정말 완벽한 팀워크를 이뤄야 맛있는 커피가 탄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로스터에게는 정말 중요한 눈과 귀가 되어주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이 탐침봉들이에요. 하나는 원두 자체의 온도를 재는 원두 온도 탐침봉, 다른 하나는 드럼 내부의 공기 온도를 재는 공기 온도 탐침봉입니다. 로스터는 이 두 가지 온도를 계속해서 확인하면서 불을 조절하고 시간을 결정하는 등 모든 중요한 판단을 내리게 돼요. 그러니까 로스터의 계기판 같은 거죠. 정말 핵심적인 정보원입니다. 자, 그럼 이제 기계의 구조를 알았으니 진짜 주인공을 만나러 가볼까요? 바로 생두가 겪는 놀라운 변화의 여정입니다. 이 로스팅 과정 동안 생두가 어떻게 변해가는지 그 물리적인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건 정말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수 있는 아주 역동적인 변화의 연속이에요.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로스팅 과정에서 일어나는 핵심적인 이벤트들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로스터들이 로스팅 일지에 기록하는 바로 그 과정이죠. 자, 먼저 생두를 투입하면 뜨거운 드럼 때문에 온도가 잠시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터닝 포인트를 맞이합니다. 그러고 나면 원두의 녹색이 점점 노랗게 변하는 황변 현상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마침내 팝콘 터지듯 탁탁 소리가 나는 1차 크랙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게 하나의 여정인 셈이죠. 여기서 1차 크랙이 뭔지 좀 더 자세히 짚고 넘어갈게요. 이게 뭐냐면 원두 안에 있던 수분이 증기가 되면서 압력이 높아지잖아요. 그 압력을 못 이기고 원두의 세포벽이 탁 하고 터지는 순간을 말해요. 소리가 정말 팝콘 터지는 소리랑 비슷해요. 이 소리는 그냥 소리가 아니라 나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맛있어질 거야 하고 외치는 신호 같은 겁니다. 바로 이 순간부터 우리가 아는 그 커피의 복합적인 맛과 향이 폭발적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하거든요. 소리뿐만 아니라 눈으로도 이 변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색의 여정인데요. 처음엔 싱그러운 툴색이었던 생두가 열을 받으면서 건초 같은 노란색이 됐다가 점점 더 익으면서 시나몬색, 옅은 갈색,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아는 짙은 갈색으로 변해갑니다. 로스터에게 이 색의 변화는 지금 로스팅이 어디쯤 왔는지 알려주는 가장 확실하고 직관적인 신호등이나 마찬가지예요. 자, 지금까지는 원두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봤다면 이제부터는 로스터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바로 맛과 향을 조절하는 기술이죠. 이건 단순히 정해진 순서를 따르는 게 아니라 로스터가 마치 예술가처럼 불과 시간을 조절해서 자기가 원하는 맛과 향을 창조해내는 과정이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예로 라이트 로스트와 다크 로스트를 비교해 볼게요. 아주 명확한 차이가 있죠.
라이트 로스트는 산미가 높고 과일 같은 향이 살아있는 반면 다크 로스트는 산미는 줄어들고 쓴맛과 스모키한 로스팅 향이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상큼하고 화사한 커피를 원하면 라이트로, 묵직하고 구수한 커피를 원하면 다크로 가는 거죠. 이 둘 사이의 무수한 지점들 중에서 어디에서 멈출 것인가, 이게 바로 로스터의 선택이고 그 커피의 개성이 되는 겁니다. 네, 방금 맛과 향을 만드는 게 예술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예술을 매번 똑같이 재현하려면 과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엔 숫자로 하는 로스팅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로스팅은 단순히 감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야 일관된 품질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아주 간단한 예시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로스터에 생두를 딱 1000g, 그러니까 1kg을 넣고 로스팅을 시작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로스팅이 끝났습니다. 자, 이제 저울에 달아봤더니 어라? 830g이네요. 분명 1000g을 넣었는데 말이죠. 170g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계산해보면 무게가 17% 줄어든 거죠. 이 사라진 무게의 정체는 대부분 원두 안에 있던 수분입니다. 열을 받아서 증발해버린 거예요. 로스터들은 이 무게 손실률을 항상 체크하는데요. 보통 15에서 25% 사이에서 조절하면서 매번 같은 맛을 내기 위한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무게는 이렇게 줄어드는데 반대로 크기, 즉 부피는 엄청나게 커진다는 겁니다. 특히 다크로스트로 갈수록 뻥튀기처럼 부풀어 올라서 부피가 거의 2배까지도 늘어나요. 가벼워지면서 커진다니 정말 신기하죠? 자, 이제 로스팅 기술의 거의 마지막 단계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가장 중요한 부분일지도 모르겠네요. 바로 안전과 유지 보수입니다. 아무리 커피를 맛있게 볶아도 안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겠죠? 로스터로서 반드시 알아야 할 책임과 의무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하루의 로스팅을 마칠 때 모든 로스터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을 종료 절차입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절대 빼먹으면 안 돼요. 첫째, 가스 공급을 차단하고, 둘째, 로스터가 충분히 식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셋째, 이 체프 수집통을 비우는 겁니다. 체프가 뭐냐면 커피콩의 얇은 껍질인데 이게 아주 잘 타거든요.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깨끗하게 비워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돌발 퀴즈 하나 내볼게요. 만약에, 정말 만약에 로스팅 드럼 안에서 불이 났어요.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잠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을 아느냐 모르느냐가 여러분의 안전을 좌우할 수도 있습니다. 정답은 아마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답은 커피를 드럼 안에 그대로 두고 내부에서 불을 끈다입니다. 왜냐하면 당황해서 불붙은 원두를 냉각 트레이 위로 와르르 쏟아버리면 그 불이 순식간에 사방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드럼 안에서 진압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거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이렇게 로스팅의 방법에 대해서 쭉 알아봤습니다. 기계의 원리부터 원두의 변화, 맛을 만드는 기술, 그리고 안전 수치까지 이제 기본적인 지식은 갖추셨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께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이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은 어떤 맛과 향을 창조해 보고 싶으신가요? 이 질문이 여러분의 새로운 커피 여정의 멋진 시작점이 되기를 바랍니다.